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기보다는 사회에 부담을 주지 말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력이 있을 때 사전에 내 의사를 미리 밝히고 아들에게도 당부를 했으니까 거부될 일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사전 명의료 의향서는 실천 모임에 가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전화번호는 0228126770에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내가 장기와 조직 기증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정작 쓸모가 없어서 소용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사용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의사는 나의 뇌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모든 의미에서 나의 생명이 정지됐다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몸 안에 기계를 이용해서 인공의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임종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것을 새로운 탄생이라고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더욱 충실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나의 몸을 나눠주십시오. 나의 눈을 떠오르는 아침 해와 아기의 얼굴 그리고 여인의 눈 속의 사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심장을 자신의 심장으로는 날마다 끊임없이 고통만 당해 온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의 피를 교통사고로 일그러진 차 속에서 구출된 10대에게 주시오.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들의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때까지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장을 기계에 의하여 나날을 연명해 가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내 몸속의 뼈와 모든 근육과 모든 신경을 절름발이 아이에게 주시오. 그 아이가 걸을 수 있게 할 길을 찾아주십시오. 내 죄악은 악마에게 주십시오. 내 영혼은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날 기억하려거든 당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친절한 행동과 말로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한 모든 걸 해주시면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연락처 1544-60602-3785-3177 준비하는 나의 마지막 사전 명의료 의향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 즉 임종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생명의 연장과 그와 관련된 특정 치료에 대하여 자신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표시한 문서를 사전 명의료 의향서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3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환자 연명의료 결정법로 관련법이 제정됐으며 2018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당 법률과 사전 명의료 의향서 지원단 정보를 토대로 사전 명의료 의향서에 대해 알아본다. 사전 명의료 의향서란 다양한 연유로 인해 죽음이 임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대개는 의식이 없거나 약물 치료 등으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료적 처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미리 밝혀두어 자신의 마지막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사전 명의료 의향서이다. 현대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실질적으로는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에도 각종 의료기기와 약물 등의 조치로 심장박동과 호흡만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과연 이것이 환자의 존엄성까지 지킬 수 있는 조치인지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고민이 대두하였다. 사전 명의료 의향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으로 건강하고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의 본인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의 자신을 위하여 원하는 치료와 원치 않는 치료에 대한 것을 미리 명확히 해두는 근거가 된다. 사전 명의료 의향서 작성법. 사전 명의료 의향서는 여러 단체에서 만든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담당 의사 및 가족에게 작성 사실을 알리고 사본 등을 공유한다. 사전 명의료 의향서 지원단 서식. 사전 명의료 의향서 실천 모임 서식. 의사결정 대리인 임종 과정에 이른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목적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사전 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지정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생명유지장치의 사용 본인 스스로 호흡 또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는 경우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나 음식 공급기구 등을 사용하여 환자의 혈액순환과 호흡 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만을 유지하는 의학적 방법을 말한다. 완화의료 우울, 불안, 통증, 경련, 호흡곤란, 욕창 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줄이며 청결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처치를 말한다. 장기 조직 기증. 뇌사시 장기 기증이란 뇌사시 장기 기증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말기 부전 환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인체 조직 기증이란 사후에 자신이 인체 조직 중 일부를 치유되기 어려운 화상 환자나 꼴육종 환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한 분의 기증으로 100명의 환우가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뇌사란 뇌 손상으로 호흡 및 순환 중추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어떤 치료를 해도 필연적으로 심박동이 정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식물인간은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수개월 수년 이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장기 기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체 조직 기증이란 인체 조직은 각막, 피부, 뼈, 인대, 혈관, 신경 등을 말합니다. 사후 기증된 인체 조직은 조직에 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고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생존과 치료를 목적으로 이식됩니다.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작성 대상 확대. 개선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훈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두 차례 개정 18.3, 27, 18.12, 11 된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환자 가족 범위 조정,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말기 환자의 임종 과정 여부 판단 절차 간소화,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 실종 신고 기간 조정, 환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범위 확대 등이다. 연명의료 대상인의 의학적 시술은 기존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기존의 4가지 시술의 체외생명 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 의사가 유보 및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술 등이 추가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은 말기 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고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했던 기존 법령에서 촌수의 범위도 좁혔다.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이 역시 해당하지 않을 땐 형제자매로 조정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말기 환자의 임종 과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이 함께 판단했다면 개정 내용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호스피스 전문기관 담당 의사 한 명의 판단을 허용한다.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는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된다.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한 것. 환자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범위는 확대된다. 가족관계 증명서 이외에도 재적 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증빙 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신은 알아서는 옛말 기증자 예우 개선됐다. 지난 2017년 장기 기증자에 관한 미흡한 예우 시스템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심사숙고해 고인의 장기 기증을 결심했지만 기증 수술 후 시신 수습과 이송은 유가족의 몫으로 돌아왔던 것. 실제 2016년 장기 기증자 571명 중 63%는 기증 후 전문 인력의 사후 관리를 받지 못했다. 다행히 2018년부터는 장기 기증자 이송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인다. 내년부터는 국가로 한정됐던 예우 사업이 지자체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흡했던 기증자 예우 이송 지원 사업 등으로 개선돼 미흡한 기증자 예우 관리 현황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관련 단체들은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김윤식 홍보팀장은 당시 협약을 맺지 않은 몇몇 병원에서는 기증자 예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었다며 이를 계기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지침이 변경돼 기증원과의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장기기증 후 가족 지원 서비스를 받은 신규 유가족은 210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408명으로 상당 수준 증가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는 뇌사장기기증자 이송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기증 후 타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5월부터는 일부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천안, 아산의 한 해 동승 담당자도 함께 탑승한다. 지난해 기준 240건의 이송 지원 사업이 시행됐으며 이 중 71건은 담당자가 동승의 유가족을 안내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이송 지원을 받은 146명의 유가족을 자체 설문한 결과 심리적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88.6점으로 나타났다. 장제비 등 최대 540만원 지원금, 심리 상담도 돕는다. 기증자 예우는 크게 지원금과 가족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우선 뇌사 장기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 유가족은 장제비, 진료비를 제공받거나 사회단체의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상황에 따라 장제비, 진료비 등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기증자 등록을 했지만 사후 기증하지 못했더라도 장제비 360만원을 지원한다. 살아있는 사람 간 이식의 경우에도 이식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이식했다면 정기검진 비용과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9년 지원금 신청 서류도 간소화되면서 이전보다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선 유가족을 위한 상담, 복지 서비스, 예우 사업도 진행한다. 기증 후 가족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해 전문 사회복지사와 함께 전화방문 상담, 위기 상황별 지역사회자원 연계, 도서 지원 서비스, 기증자 앨범 액자 제작, 전문기관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증자, 가족 모임이나 추모 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이라면 언제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가족관리팀 02-3447-56334로 문의하면 된다. 내년 2월 기증자 예우 지자체 차원으로 확대될 것. 이듬해부터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지원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돼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 65곳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제안한 권고안에는 지자체 소유 장례시설 이용료 할인 등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오는 2022년 2월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